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700명이 넘는 인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델타 변이 플러스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관련된 소식 별도 이슈로 준비한 데는 작금의 코로나19 상황, 특히 오늘 발표된 이 숫자가 심상치 않다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면 1,725명, 1,2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1,800명 가깝게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이 61.5%예요. 델타가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감염의 더 메인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까지 맞고도 감염된 사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2명 첫 확인, 돌파 감염이고 델타 플러스, 델타도 변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변이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가 나온 거죠.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해요. 백신까지 맞았는데도 이걸 다 돌파했다. 방역당국은 이게 앞으로의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1,800명 가깝게 또 나왔고 델타도 변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돌연 변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4차 대유행을 여기서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보신 거의 심각성은 뭐냐면 이미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이 돌파 감염이 됐습니다. 돌파 감염이라는 게 이제 백신에 확진이 됐는데, 그 바이러스 확진이 됐는데 코로나에. 그런데 그게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가 다시 한번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건데, 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해외에서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건 좀 문제가 덜한 거죠. 근데 또 한 명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델타 변이뿐이 아니라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앞서 백신을 맞은 분들이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에 다시 확진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마지막 희망이 백신인 건데 그것조차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4차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국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2명의 돌파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입니다. 문제는 백신입니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고도 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뚫렸다. 델타 플러스 변이에. 내년에 대한민국 백신은 넉넉히 확보가 됐겠죠? 한국 계약 물량 0. 일본 내년 모더나 5천만 회분. 대만 내년 모더나 물량 2천만 회분 플러스 2023년 1,500만 회분. 미국 모더나 9억 회분, 화이자 10억 회분. 유럽 2023년까지 쓸 화이자와 모더나 확보. 대한민국은 내년에 백신 계약 물량 0. 김영주 의원님, 처음에 백신 도입도 그렇게 대한민국이 늦었는데 내년 백신 계약 아직도 안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왜 또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방향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한 발 더 나선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치료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해서 연구를 했고 투자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치료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현재의 구조를 앞으로 이게 일상화되는 부분에 대한 예상들을 이 정부가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미 그러자 화이자나 모더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년부터 가격 올린다면서요? 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코로나19의 백신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감기에 대한 백신처럼 그렇게 일상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수치를 보면 각 나라별로 자기 인구 곱하기 3배, 4배, 4배 정도를 구매를 하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나라는 그게 아무 대책 없이 국내에서 생산될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백신이 늦어서 결국에는 확진과 사망이 늘었다라는 정부 책임론과 비판에 중수본이 이렇게 답변해서 논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사망자들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60만 7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저희보다 300배 이상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부나 한국보다 300배 정도 많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선 변호사님,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못한다고만 하냐라고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내년 쓸 백신도 결국 확보를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백신 확보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죄송하다라는 말 대신에 미국 봐라, 그럼 미국 정부가 우리보다 300배 못했냐라고 항변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아마 발표 내용은 그 특정한 부분으로 사망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가정한 상태로 피해를 추정하는 상황도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특별히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굳이 저런 발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백신을 조기 확보했다면 사망자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안타까움은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럼요. 정부도 그 인식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백신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물량 확보 계약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실제로 계약 진행 상황도 아마 계약 조항에 따라 비공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습니다.